네, 아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이해 안 되는 행동을 또 했어요. 이란의 자금을 동결하는 제재, 지난 11월에 유예를 한다고 해서 저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한번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로 또 120일 동안 이 제재를 유예시켜줬다고 해요. 미국과 이 이란의 동결 자금 제재 유예,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죠.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영내 이란 영향력의 견제의 명분으로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이라크를 키워주기 위한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라크가 이란 전기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갖다 쓰면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라크 전기를 내야 되는데 이란은 지금 금융 제재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완납을 못 하죠. 이른바 전기료 미수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전기세를 빌미로 돈 안 냈으니까 마치 사채업자처럼 이라크의 내정에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위대한 바이든 국무부가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이라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금 동결을 해제했다라고 그 당시에 설명을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이제 동결 유예 조치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유예가 들어가면은 120일 동안 하고 120일 한 석 달, 넉 달이지 않습니까? 넉 달 만에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유예를 계속. 법령은 살아있고. 그래서 동결 해제부는 또 이것 때문에 해제한다고 명분을 밝혔고, 그 다음에 인도적 목적으로만 쓸 것이다 하면서 5만이나 그 기타 해외 계좌에다가 이걸 갖다가 파킹을 시켜놨죠. 자금을. 그래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했지만은 우리가 보도한 대로에 따르면은 이란은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출했고요. 그 다음에 후티 반군 군수 지원했고, 그 다음에 테러 자금을 전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이제 지난 11월에 이어서 2차 연장 조치로 요번 13일 날에 또 금융제재를 자금 동결 유예 조치를 또 했었죠. 그래서 요번 여기를 연결했고 한마디로 이제 돈 계속 네 마음대로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요. 상환 못하면 또 연장시키고 이런 것처럼 법령으로 동결했는데 유예할 줄게 120일. 또 유예해주고 또 유예해주고 이런 거 돈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죠. 인도적 목적으로만 쓰겠다고 해놓고 무기 파는데 돈 다 쓰고. 그렇죠. 그 미국은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라. 또 유예를 시켜준 거군요.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이 이란이 제3국인 오만 그리고 유럽 금융기관에 이 자금을 미국이 예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빼와서 이 후티 반군도 지원하고 러시아에 무기도 팔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이제 탈세자들이 해외 부자들 탈세자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기에 외부에다 법인을 하나 설립해요. 이른바 종이 컴퍼니,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여기서 이제 거래하는 식으로 이제 돈을 빼돌리는 이제 탈세 방식인데, 근데 이란은 한 발 더 나가요. 그 페이퍼 컴퍼니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 분석 기사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한 600개 정도의 회사가 쪼개져 가지고 자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는 뭐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 비영리 기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학술 회의 뭐 이런 명목, 인도적 지원 안에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학술, 문화예술 뭐 이런 비영리 기구를 만들어서 명목상 이제 테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죠. 그 암호화폐도 포함되어 있고. 그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마스 요번에 사태 다루면서 알듯이 운라, UNRWA 사실상 국제기구죠.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기구인데 실상은 뭡니까? 하마스의 그 UN 대표 사무소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비영리를 목표로 인도적 지원한다면서 사실상 테러 지원하는 요런 식을 지금 이란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이란뿐만 아니라 하마스도 이제 암호화폐로 지금 전비를 지금 조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뒤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빼돌리는군요. 예. 아, 이 미국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쯤 되면 이제 미국의 이 스탠스가 도대체 뭔가, 이게 멘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뒤에서는 이렇게 또 동결 자금 이렇게 해주고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는 또 이란에 추가 제재 내리겠다 큰 소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방송이죠, 이제. 작년에 재방송인데, 작년에 되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지난해 1차 자금 동결 유예를 했을 때부터 11월이죠.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은 러시아에 400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수출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유예하고서. 그래서 당시에도 커비 그 백악관 뭐 안보 소통 보좌관이 나서서 G7 국가들하고 모여서 이란 미사일 수출을 제재하겠다.
라고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기사로 나왔어요. 근데 또 흐지부지 됐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엄포만 나왔죠. 그게 지금 또 반복된 겁니다. 요번 3월 13일에 또 그 이란 자금 동결 2차 유예 조치를 해놓고선 또 G7 국가 불러들여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 이게 영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그인 줄 알았는데 G7 국가가 러시아에 미사일 지원하는 이란의 제재안을 발표하겠다 또 발표했어요. 2번 연속. 개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정치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속으면 내 탓인데 두 번 속으면 한 번 속으면 저 초긴 놈이 나쁜 놈인데 두 번 속으면 내 탓이죠. 또 속아요. 근데 외신들은.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통해서 바이든의 종이 억지력 혹은 유화책이라고 이제 호평을 하고 있어요. 말로만 큰 소리 뻥뻥 치고 그 대이란 유화책으로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도 훼손됐다라는 거예요. 그 주거래가지고 러시아니까. 자, 이제 국제정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바이든은 중국을 지금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바이든 정부 등장한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한 팀으로 딱 북한까지 포함해서 네 팀이 한 팀으로 이게 결속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누구냐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반중을 하고 싶으면 이란을 박살을 내버려야 되거든. 가장 쉽고 중국이랑 버티기는 좀 버겼고 러시아도 좀 강대인데 이란이 제일 약하단 말이야. 약한 고리인 이란을 깨부숴야 되는데 오히려 이란을 강화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외신 기사들, 분석 기사들, 국내 외신 분석 기사들을 보면은 미국에 대한 그 국제 신인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미국이 이런 이상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이크 TV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결국엔 친이란 중동 질서 완성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해되는 이스라엘만 압박하고, 왜 이란 핵을 제일 극렬하게 반대한 게 이스라엘이니까 대신에 이제 이란 대리석인 하마스는 이제 싸고 돌고 있죠. 그러니까 즉 이란 핵 완성 시간을 바이든이 지금 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 때 사우디 이스라엘 중심의 중동 질서에서 바이든 오면서 이제 이란 시아파 중심으로 이거 재편하겠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그 오바마 독트린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지겨운 이름 오바마. 근데 이게 미국이 두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례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린 이스라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사실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예,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난 1월 달에 올해 1월 달 오만에서 이란과 비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각 방에 있으면서 쪽지 전화해주는 이런 회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그만큼 강조했다는 얘기죠. 같이 있는 게 노출되면 이제 불편해지니까. 그 비밀 회담을 가질 당시에 미국은 이란 대리 세력에게 홍해의 미군 기지 공격을 중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세계 물동량이니까 이란은 그러면 미국에 가져지고 휴전을 시켜라. 이스라엘 스탠다운 시켜라. 가져지고 휴전 시켜라라고 했고 타협이 안 돼서 이제 성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따지고 보면 작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약간 양비론적으로 표면적이라도 속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친이스라엘 한편으로 그다음에 또 팔레스타인을 위한 저렇게 양비론으로 가다가 올해부터 노골적으로 네타냐후 축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그다음에 뭐 하마스 선멸은 비현실적이다. 막 정보기관 인용해가지고 이런 게 막 공개적으로 터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일각에서는 미 대선 때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상은 이란의 대미 압박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란의 평화를 구걸하면서 시작된 것이죠. 왜 중동 정책의 완성은 이란 그 종주국 완성이니까 핵 개발 완성이 미국의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란의 민원을 받아서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압박하는 구도, 하마스 그만해 이걸 하는 것이죠. 왜? 그게 이란의 요청이었으므로. 이야, 바이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번 대선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이 가던데. 그러니까 이게 대선 얘기하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또 작당할 줄 몰라요. 막판에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저는 아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기 전까지 저는 안 믿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뭐 다 무상향이긴 하지만은 어떤 또
공작을 할지를 몰라요. 지금 미국도 지금 급하거든요. 이게 정권이 한번 뺏기면은 한쪽이 죽는 구조예요. 민주당, 공화당이든. 그래서 또 어떤 생쇼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